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박정화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해진다고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더 분명해져요. 특히 돈 앞에서요. 저는 31살에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 낳고 남편 사업이 흔들릴 때였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지인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떨렸습니다. 언니, 나 보험 일 시작했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보이더군요. 보험이란 게 결국 약속과 숫자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요. 약속은 지켜야 하고 숫자는 정확해야 하고 감정은 빼야 한다는 것.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어요. 하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당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내 힘이구나. 남편 이상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은 크고 계획은 많았지만 늘 이번 한 번만을 달고 살았어요. 인테리어 자재 사업, 수입 자파 도매, 온라인 쇼핑몰. 하나 제대로 끝낸 게 없었죠. 그래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에겐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돈만큼은 따로 관리했습니다. 통장도 따로, 전세금도 제 이름으로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마지막 전세 갱신할 때쯤 되니까 통장에 4억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제 우리도 여유 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대답했죠. 이게 여유가 아니라 노후 자금이야.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소주를 마시더니 말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는 거. 그래도 이번엔 다를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어요. 60 가까이 되어서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더군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오늘 좀 일찍 왔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오늘 좋은 이야기 들어서 당신한테 먼저 말하고 싶어서.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오랜 지인이 실버용품 유통 가맹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령화 시대, 실버 시장은 블루오션이고 지금 들어가면 초기 멤버로 수익 배분도 크다고요. 투자금은 얼마인데? 제가 묻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3억 정도면 돼.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3억? 우리가 어디서 3억을?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세금 말이야. 어차피 우리도 이제 집 살 나이 지났잖아.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하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단 2글자였지만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그게 바로 문제야. 나이 들어서 하는 사업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거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숫자만 보고 가능성은 안 봐. 가능성은 젊었을 때나 보는 거야. 우리 나이엔 확실한 것만 봐야 해.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뒤 남편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화야, 이것 좀 봐. 가맹 계약서야.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유연 실버라이프 가맹 계약서. 초기 투자금 3억, 월 예상 수익 500만 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30년 한 사람의 눈엔 다른 게 보였어요. 여기 연대보증 조항이 있네. 남편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야. 가맹 본사에서 요구하는 거라서 넣은 것뿐이고, 형식적인 게 제일 무서워. 나중에 문제 생기면 형식이 법이 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화야,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이거 추천해준 사람이 누군데? 나랑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구 형이야. 그 정구 씨가 보험 계리사야? 변호사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소리를 질렀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 있지. 돈이 오가는 일에 믿음은 없어. 조건만 있을 뿐이야. 그날 남편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보험쟁이 버릇.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요. 그 버릇 덕분에 30년을 버텼고 아이들 대학 보냈고 지금 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의견은 이미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야, 나 좋은 소식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가맹 계약 포기했어?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계약금 넣었어. 순간 손에 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1억만 일단 넣었어. 계약금이니까 부담 없잖아.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는데?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정구 형한테 빌렸어. 나중에 사업되면 갚으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빚을 내서 계약금을 넣었다는 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당신 미쳤어?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도 소리쳤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당신은 뭐가 무서워서 그래? 내가 무서운 건 당신이야. 60 가까이 돼서 빚으로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아님, 전세 계약 연장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보증금 해지 요청이 들어와 있네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해지 요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럼 배우자분이 하신 건가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해지가 안 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제 도장을 썼다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가맹 계약 진행하려면 당장 잔금이 필요했어. 전세금 해지하고 사업자 통장으로 옮겨놨어. 명의는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잠깐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해서 나갔어.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게 쓴 가장 긴 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비겁한 글이기도 했죠.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예전 서류들을 꺼냈어요. 전세 계약서, 보험 증권, 통장 사본. 보험을 3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일수록 숫자를 봐야 한다는 것. 전세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명의자는 저, 박정아. 계약 당사자도 저. 그런데 해지 요청이 들어갔다?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안 밟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배우자분이 직접 오셔서. 제 동의서 있나요? 그게 구두로 동의하셨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무효예요. 전세금 명의자가 저인데
제 서명 없이 해지 요청을 받아들인 건 중개사무소의 과실이에요.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해지 요청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명의자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요청도 받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화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며? 응. 내가 직접 가서 해지 요청 취소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그래? 내가 일주일 후에 설명하려고. 설명은 필요 없어. 내 전세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정화야, 지금 계약 진행 중이라고. 잔금 안 넣으면 계약금 날아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빌린 돈으로 해결해. 내 돈은 못 써.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화야, 제발 좀.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나중에 수익 나면 2배로 돌려줄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옮겼다고요? 네. 전세금 4억을 제 동의 없이요. 명의는요? 사업자 명의는 남편 이름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 동의 없는 자금 이동은 횡령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면 가압류부터 걸어야 해요. 그래야 돈이 더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가압류 걸면 남편 사업은 어떻게 돼요? 멈춥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그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 둘을 키운 사람, 이제 늙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꿈을 제가 멈춰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노후를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화야, 이게 뭐야? 가압류라니. 당신이 내 돈 가져간 거 되찾는 거야. 지금 계약 진행 중이라고. 이러면 사업 다 망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사업이고 내 노후는 내가 지키는 거야. 당신 정말.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계약금도 날아가고 빌린 돈도 있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내 동의 없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 정구입니다. 상훈 형님 일로.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라서 더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 사업, 제 동의 받았나요? 그건 제 돈이 들어간 거 아셨나요? 형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럼 책임도 형님이 지셔야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냉정한 척했지만 30년 함께한 사람을 법으로 막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자 통장 가압류 완료됐습니다. 현재 잔액 3억 2천, 가맹 본사에 계약금 1억 지급된 상태고요. 그럼 나머지 3억은요? 아직 사업자 통장에 묶여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나면 회수 가능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한 달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더니 말했어요. 가맹 계약 해지됐어. 계약금은 못 받고 정구 씨한테 빌린 돈은 내가 갚아야지. 분할로라도. 그날 저녁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조용한 식사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아 작은 임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어요. 남편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60 나이예요. 가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그때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 우리 둘 다 빚더미에 앉아 있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끔 말합니다. 그때 당신이 좀만 믿어줬으면.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믿음과 책임은 달라.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걸 내가 믿을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저는 주 3일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제 생활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어도 식을 수 있고 돈은 언제든 사람을 바꾼다는 것.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지킨 것만이 노후의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가족이니까 이제 나이도 있는데라는 말로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는 분이 있다면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도장은 울고 나서가 아니라 알고 나서 찍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보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도장을 찍는 시대는 지났어요.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30년 보험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과 계약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나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버는 돈이 아니라 쓸 돈입니다. 이 나이에 사업으로 돈을 불리겠다는 생각은 대부분 빚으로 끝나요. 특히 실버, 고령화, 블루오션 같은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그 말들에 흔들릴 뻔했으니까요. 명예 문제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금, 예금, 부동산 등 내 이름으로 된 것만이 진짜 내 것이에요. 나중에 돌려준다.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바꾼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명의가 바뀌는 순간 법적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그걸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았다고 해서 노후 자금까지 함께 날려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사업 실패는 배우자의 책임이에요. 사랑과 책임은 다릅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당신의 노후를 걸어서는 안 돼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제 노후까지 맡길 수는 없었어요. 연대보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서지 마세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누가 뭐라고 해도 연대보증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도장 찍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끝나요. 제 주변에서도 연대보증으로 집 날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도장은 신중하게 찍으세요. 한 번 찍은 도장은 되돌릴 수 없어요. 급하다고, 가족이라고, 미안해서 잘 모르는 서류에 도장 찍지 마세요. 하루 이틀 미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도장은 울고 나서가 아니라 알고 나서 찍는 겁니다. 이것이 62을 살아온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저는 제 노후를 지켰고 여러분도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